제가 한 학생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미국관에서 발목이 부러진 거 아니면 삔 거 아니냐고. 근데 여러분들 그거 들으면 웃기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인턴 선생님들한테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많이 생각하세요. 뭐 손목에 엑스레이 찍었는데 부러진 건 없대요. 그러면 뭐 삔 거라고 생각하고 치료했어요. 굉장히 손쉽게 말씀하시는데 손목에도 다양한 질환이 있고 그게 다 예후가 달라요. 침을 얼마나 오래 맞아야 될지, 또 침을 근육에 맞아야 될지, 관절에 맞아야 될지, 원격 치료를 해야 될지. 그래서 제가 정말 최소한으로 준비했어요. 이 병명들은 피지컬 이그제미네이션을 여러분들 공부할 때 이런 병들을 알아내기 위해서 내가 피지컬 이그제미네이션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순서가 거꾸로인 거죠. 그러니까 검사를 통해서 어떤 병을 아는 게 아니에요. 먼저 병을 머릿속에 의심을 하고 그 병인지 아닌지 알기 위해 검사를 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 피지컬 이그제미네이션에서 이 생각이 이해가 가셔야 됩니다. 근데 병은 모르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피지컬 에그제미네이션에서 뭐 조베 테스트다, 호킨스 테스트다, SLR 테스트다, 파르베 테스트다 뭐 이런 게 배워도 진짜 의미 없어요. 제대로 검사법을 수행하는 것조차 불가능해요. 이런 기본적인 병을 모르면요. 그래서 이미 다 아시겠지만 이 가장 기본적인 병들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할게요. 어깨부터 한번 볼게요. 자, 어깨는 우리가 검사할 때 리가먼트를 어떻게 검사하는지 텐던을 어떻게 검사하는지 배웠잖아요. 리가먼트는 늘려봐서 검사하고 그리고 텐던과 리가먼트의 차이도 배웠고 또 텐던은 힘을 줘봐서 검사한다 그랬잖아요. 숄더에서 리가먼트에서 생기는 문제, 전체 감싸고 있는 리가먼트 캡슐 자체에 염증이 생기는 문제가 50견이 있습니다. 이 50견은 이렇게 여기 아주 단단하게 리가먼트가 다 감싸고 있는데 이 리가먼트뿐만 아니라 이 모든 주위에 관절 사이에까지 염증이 생깁니다. 이렇게 두꺼워지고 유착성으로. 그래서 이 50견의 의학적인 그 명칭이 유착성 견관절 주위염이라고 합니다. 주위염, adhesive capsulitis, 캡슐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인대죠. 가장 기본적인 개념만 잡고 가세요. 그 다음에 텐던에 생기는 병들 중에 로테이터 커프 테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로테이터 커프가 여러 개잖아요. 근데 제일 많이 생기는 게 이 수프라스피니러스의 테어입니다. 극상근의 파열이죠. 이게 가장 흔합니다. 이게 텐던 인절이에요. 그 다음에 어깨가 아픈 사람이 오면 50견인가 한번 의심해보고 그 다음에 극상근 파열인가 회전근개 파열이 많잖아요. 그 다음에 극상근의 임핀지먼트가 아닌가. 임핀지먼트가 뭔지 기억하세요? 극상근 위치에 여기 AC 조인트 아래 공간에서 끼는 겁니다. 뭐 벌사가 됐던 극상근의 텐던이 되겠건 팔을 이렇게 올리는 동작에서 끼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끼면서 통증을 유발하는 걸 모두 우리가 임핀지먼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이따 보면 앵클에도 임핀지먼트가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칼시피케이션, 석회화 건염 이것도 최근에 많이 진단되거든요. 이렇게 극상근 부위에 제일 많이 생기고요. 극상근 건과 근육 부위에 석회가 침착이 돼요. 이 가우트는 똑같이 요산이 침착되잖아요. 이것도 칼슘이 침착돼서 생기는 병이고요. 자연스레 흡수가 됩니다. 가우트도 마찬가지죠. 자, 이게 어깨 환자가 오면 의심해 봐야 될 질환들이에요. 이거 말고도 어깨 병이 너무너무 많아요. 뭐 디슬로케이션도 있고 뭐 클라비클 부러지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제일 많이 오는 게 이거거든요. 요것만큼은 알아야죠. 그리고 요것들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피지컬 이그제미네이션을 하는 겁니다. 로테이션 컵 테어인가 로테이터 컵 테어인가 이렇게 만져보고 찢어진 것 같지는 않은데 끼나 하고 임핀지먼트 테스트를 하고 그게 진료를 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테스트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팔꿈치가 아프다. 팔꿈치가 아픈 것도 그냥 팔꿈치에 병이 뭐 테니스 엘보 아픈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더 많은 병들이 있지만 그냥 제가 여기서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만 여기 양쪽에 리가먼트가 찢어집니다. 야구 선수들은 이 안쪽에 리가먼트가 없어져 버려요. 아예. 그게 되게 불안정해지죠.
그거 수술하는 게 유현진이 맞았던 타미전 서저리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리가먼트만 문제 있나요? 텐던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골퍼즈 엘보우죠. 이쪽에 텐던 붙은 자리, 에피콘다에 문제 생기는 게 테니스 엘보우고요. 이 뒤쪽에 텐던에 문제 생기는 게 웨이트리프터즈 엘보우, 헬스하는 사람들의 엘보우고요. 또 여기에 텐던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여기 커다란 벌사가 있어요. 물주머니가. 팔꿈치뼈 밑에. 거기에 부으면서 동그랗게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벌사이리스예요. 엘보우에서 볼 수 있는 질환도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벌사인가? 벌사는 되게 쉽지 않게 만져보면 말랑말랑하고 통증이 이렇게 딱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 리가먼트인지 텐던인지는 어떻게 알아야겠어요? 피지컬 이제미네이션 시간에 배웠잖아요. 리가먼트는 늘려봐서 테스트하고 텐던은 힘줘봐서 테스트하고 그렇게 해서 알아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테니스 엘보우인데 급성기구나. 그럼 고정도 시켜야겠네. 옛날에 한방에서 화타 편작에 다 고정시켰어요. 부목 만들어서. 이게 양방이 아니에요. 제대로 된 치료예요. 근데 이게 리가먼트 테어인지 뭐 멀사이리스인지 모르면 제대로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테니스 엘보나 골퍼즈 엘보가 생기면 손목에 고정을 시켜주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럼 손목이 아프다. 환자가 손목이 아프다 그러는데 사진 찍어보니까 뼈에는 이상이 없다. 그런데도 우리가 의심해야 될 질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리가먼트 똑같이 양쪽의 리가먼트가 찢어집니다. 콜라테럴 리가먼트 테어죠. 그 다음에 텐던 쪽에 문제가 생기는 것 중에 디쿠에뱅스 디지즈 많이 들어보셨죠? 손목 건초염, 주부들이 많이 생기는 이건 여기 텐던, 엄지를 움직이는 텐던과 그 텐던 주위에 막의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굉장히 흔하고 환자들이 많이 괴로워하는 거니까 감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과연 콜라테럴 리가먼트가 찢어진 건지 아니면 텐던이 찢어진 건지 검사하는 방법이 아주 간단하게 달라. 여러분들의 리즈닝, 추리해서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손목 통증 중에 뼈가 부러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엑스레이에 잘 안 나와요. 부러진지 잘 몰라요. 이게 주상골 골절이라고 하는 스캐포이드 프랙처, 그리고 반대쪽에 연골이 손상되는 TFCC 손상, 인jury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데코에빙스 디지즈는 이렇게 엄지를 움직이는 텐던과 텐던 주위에 염증이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뭔가 쥐고 문고리 쥐고 이러면 힘을 줄 때마다 아픈 거예요. 콜라테럴 리가먼트 테어는 이렇게 스트레칭 시키면 아프고요. 그 다음에 스캐포이드 프랙처는 데코에빙스 디지즈랑 공간이 되게 비슷해요. 엄지손가락 쪽이니까요. 근데 스노우 박스에 있는데 그 사이가 아파요. 특히 눌러보면. 많이 부러지면 엑스레이도 나타나겠지만 이렇게 안 나타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안 나타나는 사람들이 저한테 오는 거죠. TFCC는 반대쪽, 이쪽에 연골 조직에 손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반월판 같은 조직이거든요. 인대와 함께 다 같이 해서 TFCC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또 손목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게 카팔 터널 신드롬이죠. 그래서 손목이 아프다 그러면 이게 과연 너브에서 온 카팔 터널 신드롬일까? 뼈의 손상일까? 아니면 텐던의 손상일까? 인대의 손상일까? 이게 다 이유가 다릅니다. 그리고 이걸 알기 위해서 여러분이 피지컬 examination을 하는 거죠. 발목에 뼈서 왔다.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발목에 뼈서 왔다. 첫 번째 리가먼트 손상이 있습니다. 이게 보통 가장 많이 삔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피지컬 examination 할 때도 순서가 있어요. 어떤 걸 제일 먼저 테스트하냐? 이것부터 테스트하죠. 제일 흔하니까. 그래서 이게 확실하게 나타나면 다른 테스트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서 보면 anterior talar fibula ligament tear. 이건 anterior 라테랄 쪽에 있는 테어거든요. 자, 요게 찢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개가 있잖아요. 요 세 개가 다 발목이 삐었을 때 쉽게 다치는 인대예요. 리가먼트. 근데 이게 지금 라테랄 쪽이야. 안쪽이 다치는 경우는 더 드무니까 이제 바깥쪽만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전은 똑같으니까요. 여기가 끊어지면 이렇게 발목이 앞으로 나와버립니다.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죠. 요게 테어 손상, 그러니까 이것도 뼈였다 그러죠. 이렇게 완전히 테어가 되면 이제 그레이드 3 테어, 인대 파열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가장 많이 손상되는 라테럴 리가먼트 테어. 요거는 메디알 리가먼트 테어. 안쪽과 바깥쪽에 이렇게 요게 손상되는 거죠. 요게 아래로 내려가는.
이게 보통 제일 많은 삔 손상입니다. 그러면 인대가 어디가 찢어졌는지 아니까 치료도 더 정확하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화침을 놓더라도 화침의 기본은 그 손상된 인대에다 놓는 거잖아요. 그리고 삔인지 아닌지를 알아야죠. 이게 부러진 건지 삔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텐던 손상도 있어요. 발목이 아플 때도. 발목 뒤쪽이 아프다. 그럴 때 얘네 둘은 다 발목 앞에 쪽, 옆에 쪽이 아픈데 발목 뒤쪽이 아플 때 의심해 봐야 되는 게 이 페로네알 텐디나이리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페로네알. 페로네우스 텐디나이리스 이렇게 불러도 되고요. 페로네알 텐디나이리스는 이 페로네우스라는 근육의 텐던이 염증이 생기는 거죠. 어때요? 이거 데쿠에뱅스 디지즈랑 되게 비슷하죠, 여기. 근데 이거는 새끼발가락 쪽이에요. 라라라 쪽이니까. 그래서 여기도 발목 움직일 때마다 아픈 거예요. 특히 이렇게 이버전 시킬 때. 또 힘주고 걸을 때. 또 발목 뒤쪽이 아픈 것 중에 아킬레스 텐더나이리스도 있죠. 아킬레스 텐던이 찢어졌다. 염증이 생겼다. 알아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뭐 이렇게 발목에도 인대 손상도 있고 건 손상도 있고 또 뼈 손상도 있는데요. 뼈 쪽에서 아픈 뼈나 연골에서 제가 이렇게 나누는 거 보면 다 ligament, tendon, bone or cartilage, 그리고 nerve 이렇게 네 가지예요. 관절의 손상은 네 가지 중에 하나예요. 이게 리가먼트냐 아니면 텐던과 머슬이냐. 그러니까 리가먼트냐 텐던과 머슬이냐 아니면 본이나 캐럴리지냐 아니면 nerve냐. 이게 큰 그림이에요. 앵클에서도 텐던 손상이 이렇게 있고 발 뒤꿈치 쪽의 손상으로 아픈 것 중에 타잘 터널 신드롬이라는 병도 있어요. 근데 그건 흔하지 않으니까 제가 지금은 다 너무 많이 뺐어요. 발목에서 또 많이 부러지고 위험한 게 탈로스 프랙처입니다. 이렇게 요게 탈로스 본인데요. 티비아랑 칼카네우스 사이에 있는 요 뼈가 이렇게 부러지면 요것도 자꾸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건 또 꼭 감별해놔야죠. 발목이 아프다 하면 뼈인지 부러졌는지 건의 손상인지. 그 다음에 또 만성 발목 통증 중에 이렇게 임핀지먼트. 아까 어깨가 끼이는 거 숄더 임핀지먼트였잖아요. 발목도 이렇게 앞부분에서 끼일 수 있고요. 또 뒷부분에서 끼일 수 있습니다. 요거를 안테리어 임핀지먼트 앵클, 포스테리어 임핀지먼트 앵클이라고 합니다. 요 경우에 이렇게 발을 접으면 아프니까 하이힐을 신으면 더 편해지고요. 포스테리어 임핀지먼트는 하이힐을 신으면 더 아파지죠. 어디가? 딱 그 끼는 자리가. 그래서 발목에서도 이렇게 보아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또 리가먼트 손상 중에 제가 늘까 말까 한 것 중에 하이 앵클 스프레인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건 티비아랑 피블라 사이의 인대가 손상되는 거거든요. 진단하기도 어렵고 하니까 뺐고요. 여기 있는 것만큼은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발목 중에서. 그러면 shoulder, elbow, wrist, ankle 한번 다 브라우즈 해보세요. 자, frozen shoulder 뭔지 느낌 오죠? 회전근개 파열, 특히 제 극상근이 흔하다. 그 다음에 극상근의 임핀지먼트 신드롬, 그 다음에 석회화 건염, 팔꿈치에서는 양쪽 측부인대 파열, 테니스 엘보, 골퍼즈 엘보, 웨이트리프터즈 엘보, 그 다음에 버사이티스. 이걸 제가 왜 같이 놨냐면 통증 부위가 다 이 뒤쪽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리스트에서 리가먼트의 측부인대 파열, 텐던의 데쿠에벤스 디지즈, 그 다음에 뼈의 주상골 골절, 그 다음에 TFCC 손상, 신경 손상의 카파 터널 신드롬, 그 다음에 앵클의 리가먼트의 측부인대 손상, 그 다음에 안테리어 리가먼트 손상, 그 다음에 텐던의 페로네알 텐디나이티스, 아킬레스 텐디나이티스, 본의 탈로스 프랙처, 임핀지먼트 신드롬, 특히 안테리어가 많습니다. 이 본도 뭐 탈로스만 부러지냐, 칼카네우스도 부러지고 피블라도 잘 부러져요, 옆에서. 그러면 그런 것들은 제가 다 뺀 이유는 위험하고 또 많이 있기 때문에 탈로스만 넣은 겁니다. 최소한만 요것만큼은 꼭 피지컬 examination 통해서 감별하자는 얘기고요. 이 손의 손상 중에 손이 저리다고 많이 오잖아요. 제가 카팔 터널 신드롬을 넣었는데 손이 저리다고 왔을 때 혈액순환으로 저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다 신경 손상입니다. 그럼 신경 손상이면 다 카팔 터널 신드롬이냐? 통계적으로 보면요. 카팔 터널 신드롬은 10% 미만이에요. 굉장히 적어요. 제일 흔한 게 당뇨병성 신경면증이에요. 그 당뇨 있나 물어보셔야 돼요. 손저리면. 그 다음에 목 디스크가 의외로 카팔 터널 신드롬보다 더 많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런 걸 피지컬 examination을 해서 이게 목 디스크로 손이 저리고 뻣뻣한가 아니면 당뇨로 뻣뻣한가
뭐 카팔 터널 신드롬을 뻣뻣한가, 울라너블 팔스를 뻣뻣한가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좀 더 자세하겠지만 허리도 허리 쪽의 통증 중에 SI 조인트 페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세이크룸과 일리움 사이에 인대로 붙어 있어요. 이것도 얘도 관절이에요. 근데 요 안에가 인대가 늘어나고 손상되면서 불안정해져서 허리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거를 SI 조인트 페인이라고 합니다. 이제 보통 잘 딴 걸로 안 날 때 이런 진단명을 붙입니다. 그 다음에 텐던의 문제로 그냥 머슬이 이렇게 뭉쳤다라고 얘기하는 보통 큰 머슬이 척추 기립근, 이렉툴 스피네 같은 게 뭉쳤다, 뭐 아니면 QL이 뭉쳤다, 쿼드리투스 lumbarum 그런 상황이 많이 있죠. 이게 그런 건지 아닌지 피지컬 examination을 통해서 아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최근 많이 진단되는 게 소웨즈가 단축됐다, 짧아져서 뭉쳐있다 이런 진단들을 많이 내립니다. 이게 텐던과 근육에서 일어나는 병이고요. 소웨즈가 단축됐을 때 나타나는 이제 그 연관통입니다. 허리로 주로 나타나고요. 허리에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소웨즈가 거기서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허벅지 안쪽으로도 통증이 나타납니다. 이건 벌사이리스 페인의 연관통이고요. 소웨즈 근육 부위라서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그러면 리가먼트, 텐던 이렇게 요거 굉장히 흔하죠. 그냥 백머슬이나 소웨지가 이렇게 스트레인 됐다, 근육이 놀랐다, 근육이 뭉쳤다라고 표현하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허리가 아플 때는 요런 두 개를 감별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기서 하나를 더 넣어야 될 것 같아요. compression fracture. 이거는 안 넣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compression fracture. 자, 뭐 뼈에 생기는 것 중에 스폰딜로시스가 스파인에 생기는 그 병증을 이렇게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엄브렐러 텀입니다. 그 중에 안킬로징 스폰딜로시스, 이거는 이제 강직성 척추염이죠. 척추가 대나무처럼 굳어가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스폰딜로시스라는 병은 이렇게 허리가 퇴행성 변화를 일으켜서 이 디스크 사이의 공간이 작아지고 이 파셋 조인트도 달라붙어가지고 대대로 운동성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본스퍼 삐쭉삐쭉하게 생기고 파셋 조인트도 좁아지고 이렇게 스페이스가 좁아지고, 이거는 옛날에는 아트라이러스라고 많이 불렀어요. 오스테오아트라이러스. 왜냐하면 이게 다른 관절에 생기는 골관절 병변이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뭐 스폰딜로시스, 뭐 오스테오아트라이러스 다 같은 말이에요. 이거는 뭐 뼈에 생기는 퇴행성 변화고요. 그다음에 컴프레션 프랙처는 뼈가 주저앉아 버리는 거죠. 뼈가 부러진다 이렇게 동강 나는 게 아니라 척추뼈는 넘어지면서 뼈가 납작해져 버립니다. 스퀴즈 돼 버리는 거죠. 그걸 컴프레션 프랙처라고 합니다. 나이 드시면 꼭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피지컬 examination에서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될 병이죠. 그 다음에 허리는 이 nerve가 굉장히 많죠. nerve의 문제가. 그래서 nerve에서 제가 두 개만 딱 뽑았어요. herniated disc, 디스크라고 보통 하는, 그 다음에 척추관 협착증. 이렇게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좁아지는 병이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근데 이것도 퇴행성 변화죠. 그래서 오랫동안 천천히 발생하죠. 그러니까 디스크보다 얘가 훨씬 잘 안 낫겠죠. 만성병변이겠죠. 그러니까 허리가 아픈 사람이 오면 내가 어떤 테스트를 해봐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 게 아니라 어떤 병일까가 먼저 머릿속에 들어와야죠. 그래서 그 병을 룰아웃하고 제거하고, 위험한 질환 같으면 또 컨펌하고, 그러니까 differential diagnosis, 감별하기 위해서 피지컬 테스트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때 하는 테스트가 SLR 테스트 같은 거죠. 슬럼프 테스트나. 그게 요 herniated 디스크 같은 것들을 룰아웃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SLR 테스트가 음성이면 이런 신경학적 병변을 그나마 룰아웃하는 거죠. 근데 룰아웃하는 거는 절대적인 건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컴프레션 프랙처가 의심되면 환자의 MOI, 어떻게 다쳤는지, 그 다음에 나이, 평소 골다공증 같은 것이 있었는지 살펴봐야겠죠. 히스토리 테이킹이 피지컬 examination의 가장 꽃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스폰딜로시스, 이것도 나이 이런 것들을 감안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MOI, motive of injury 기억하세요? 어떻게 다쳤는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차트에서 물어보라고 그래서 어떻게 다쳤는지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 이게 머슬일까? 아니면 뼈가 부러졌을까? 아니면 신경인가? 그걸 알려면 어떻게 다쳤는지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무릎에서는 어떤 손상들이 대표적으로 있냐면
인대 손상 중에 측부 인대 손상이 있습니다. 콜라테럴 리가먼트 테어. 그 다음에 인대 손상 중에 ACL, PCL 테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전방 십자인대 손상, 후방 십자인대 손상. 전방 십자인대가 많이 다치죠. 이렇게 요게 ACL인데요. 이렇게 뒤틀림, 갑자기 방향을 바꾸고 하는 사이에 많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텐던 인저리에서 점퍼슨이라는 것은 이렇게 여기 대퇴사두근이 티비아에 붙은 부분에 염증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것도 딱 점프하려는 동작, 계단을 오르려는 동작, 이게 허벅지 앞쪽에 힘을 쓰면 이게 탁 늘어나면서 아파요. 이게 슬개 건염이에요, 우리말로. 그 다음에 IT 밴드 신드롬은 제가 늘까 말까 하다 넣었는데 나중에 기회 될 때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무릎 바깥쪽이 아픕니다. 무릎 바깥쪽 위쪽이. 자전거 많이 타는 사람이 아파요. 요걸 점퍼슨이라고 했잖아요. 요걸 자전거 타는 사람의 무릎이라고 그래요. 계속 반복 손상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PFPS, Patellar Femoral Pain Syndrome. 지난 시간에 했던 것 같은데요. 이거는 슬개골 주위가 아픈 겁니다. 요렇게. 딱 무릎 종자뼈 앞에. 이게 Patellar Femoral, 그러니까 Patellar Femoral. 뼈 이름 우리 다 배웠잖아요. Femoral하고 Patellar하고 사이. 사실 오스테올로지는 뼈 하나하나에 뭐 그루브, 파인대, 뭐 구멍 이런 걸 외우는 게 오스테올로지예요. 고락. 우리는 고락이 아니라 그냥 중학생 정도의 뼈 이름을 외운 겁니다. 근데 그거는 확실하게 외워야죠. 이게 femo고 여기 patellar니까 patellar femoral. 그 조인트에 연골이 없어지기도 하고 염증이 생기기도 하고 그 파텔라가 움직이는 트랙이 잘못되기도 해서 통증을 유발하는 게 patellar femoral pain syndrome입니다. 이것도 엄브렐라 텀이에요. 여기가 다 아픈 거죠. IT 밴드 신드롬은 여기가 아픕니다. 이 바깥쪽에, 위쪽에. 요거는 계속 이 무릎뼈가 피머와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운동이 달리기잖아요. 마라톤 같은 거. 그런 사람들한테 자주 생겨서 runner's knee라고 불러요. 달리기 하는 사람의 knee. 이거는 점프하고 자꾸 그런 사람이 보면 jumper's knee. 힘을 딱 주잖아요. 점프할 때.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많이 보는 게 meniscus tear. 제가 이걸 다 본에다 넣은 이유는 이게 그 조인트 손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bone and cartilage. Patellar Femoral Pain Syndrome은 슬개골 하에 연골이 닳아서 그렇거든요. 메니스쿠스는 티비와 피머 사이에 연골이 닳아서 생겨요. 이거는 슬개골과 피머 사이의 연골의 문제였잖아요. 얘는 피머와 티비아 사이에 이 반월판이라는 특수한 연골 조직이 있어요. 얘는 따로 있어요.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서 패드가 하나씩 들어있는 거죠. 무릎에. 이게 찢어지면 이게 반월판 손상입니다. 이 패드가 찢어진 게. 통증이 다르겠죠. 요게 이제 전방 십자인대고요. 여기 보이는 게. 자, 그러면 무릎이 아프다 그러면 리가먼트에서 측부인대, 이게 보통 뼈 따라오는 거고, ACL tear, 전방 십자인대 파열, 텐던의 문제, 점퍼스 니, 슬개 건염, 그 다음에 뼈의 문제, 조인트 문제 중에 patellar femoral pain syndrome, 그 다음에 meniscus tear. 이런 병들을 알고 있어야지 이걸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physical examination을 진행하는 겁니다. 여기서 뭐 하나 더 넣는다면 여기다 꼭 넣고 싶은 게 있네요. osteoarthritis. 왜냐하면 더 흔하니까요. 무릎에는 특히 많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쪼그리고 앉는 문화가 이 무릎의 그 골갈염염을 많이 일으키지 않나 싶습니다. 어때요? 그러면 숄더 했죠? 엘보우 했죠? 그러니까 어깨가 아파서 온 사람이다. 그럼 이게 무슨 병일까? 요거 4개는 추측 머릿속에 들어가야 돼요. 엘보우, 이게 인대인가? 건인가? 리스트, 부러졌나? 인대인가? 건인가? 앵클, 인대인가? 건인가? 부러졌나? 이 생각이 머릿속에 차살 들어가고 그걸 찾기 위해 테스트를 하죠. 허리에서 신경인가? 본의 이제 그 퇴행성 변화인가? 텐던과 근육의 문제인가? 뭐 리가먼트의 문제인가? 그걸 알아내기 위해서 피지컬 examination을 해야 되는 거죠. 요게 궁금하지 않으면 피지컬 examination 할 이유가 없어요. 그 다음에 무릎에서는 이렇게 삔 거, collateral ligament tear, 그 다음에 십자인대 파열, 슬개 건염, 뭐 슬개 골염, 뭐 이렇게 어떻게 번역하는지 모르겠어요. 대퇴 슬개 페인 증후군, 한국말로 하면 그 정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반월판 손상, 골관절염. 이게 과연 관절염일까? 아니면 다른 게 있는 건가? 관절염을 평소 알아봤지만 최근에 이렇게 많이 일하시고 하면서 생겼으니까 뭐 다른 ACL이 파열된 거 아닌가? 뭐 patellar femoral pain syndrome이 생긴 건 아닐까?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담아두고 그걸 확인하는 작업이 피지컬 examination입니다. 이 질환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은 제가 여기서 긴 시간을 할애할 수 없으니까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꼭 찾아서 따로 공부하십시오. 메이오 클리닉 이런 데 가면 그 질병의 병인과 뭐 예후가 이런 게 잘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추천해드린 책, Essentials of Musculoskeletal Disease, 그 책에 찾아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제 마음 같아서는 리포트를 하나하나 다 내드리고 싶지만 그냥 혼자 공부하십시오. 이 병들만큼은 내가 앞으로 어디가 아파서 오는 환자, 침을 놔서 고쳐야 되는 환자가 올 때 꼭 알고 있어야 되는 질환들이니까, 꼭 알고 있어야 되는 질환들이니까.